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오늘의 3분 주식을 토대로 주식에 대한 시황, 오늘의 이슈, 오늘의 관심주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미국 시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우 지수가 0.8%, 나스닥 지수가 1.5% 정도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PPI 지수가 아시겠지만 0.7% 정도가 상승한 이후로 지금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만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의견,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된 페드의 정례 회의를 모두가 이제 주시하게 되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의 이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숨고르기 장세 및 눈치 보기 장세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자, 그동안 그래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반등 추세가 잘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크게 꺾일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국제유가가 지금 90달러를 돌파를 하고 있고 고금리 추세는 한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번 이제 11월 달, 12월 달 금리 인상은 너무나 필연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10월 달 이후부터는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 나가는 이러한 현금 확보 전략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까지 대주주 양도세, 그죠? 그 물량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슈퍼개미들이 들고 있다라는 주식,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특히나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든가, 그죠? 대표적으로 뭐 의료기기 쪽도 상당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AI 의료 쪽, 루니 뷰노 이런 종목들도 사실 연말 이전에 어느 정도 그 대주주 양도세로 인한 비중 축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의 출렁임이 상당 구간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오늘 살펴볼게요. 자, 스타링크, SK텔레콤 텔링크와 함께 손잡았다. 한국 상륙이 임박했다. 라는 소식인데요. 자, 스타링크는 원래 이제 올해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조금 뒤로 미뤄졌죠. 그래서 4분기까지 지금 많이 미뤄진 상황인데, 어쨌든 4분기로 예고된 한국 서비스 상용화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존의 이제 통신사들과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SK텔레콤과 손을 잡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또 이걸 보면 SK텔레콤만 손잡는 거냐?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이제 3대 통신사 모두와 손을 잡는 쪽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일단 국내 1등 통신사는 SK텔레콤이기 때문에 가장 최대 사업자부터 지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KT와 이제 LG 쪽과도 이제 손을 잡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스타링크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고, 스타링크 코리아는 국내에 직접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미국 본사의 위성을 사용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부터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대 정부는 주파수 혼선 등에 따른 이용자 침해를 고려해서 계속해서 자료를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결론적으로 이제 위성 관련된 부분이죠. 그죠? 스타링크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위성을 토대로, 그러니까 기지국이 아니라 위성을 토대로 지금 이제 통신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성 관련주, 인텔리안 탱크, AP 위성, 세트랙 I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 통신사 모두와 손잡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 수개월 안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적으로 KT, LG 쪽과 계속 이슈화가 되면서 이쪽은 한번 관심 있게는 좀 보셔야 되는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인텔리안테크, AP위성, 세트랙 이렇게 세 종목만 체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우디 들어서는 10조 규모의 K 중기단지 17개사가 참여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중소기업 17개사는 최근 사우디 국제산업단지 회사와 현지 합작법인 설립 작업을 마치고 다음 달 둘째 주에 사우디 남서부 경제 특구도시 자잔에서 부지 확보 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제 17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상장사들만 봐야 되니까 에스코넥, 미코바이오메드, EM플러스, 아스타, 이지케어텍까지 요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테마가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에스코넥 조금, 미코바이오메드는 사실 많이 올랐었죠, 지금까지. 그죠? 많이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 좀 덜 튄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미코바이오메드가 급등을 하긴 했지만 지금 눌림목 구간이 있다라고 본다면 또 미코바이오메드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종목 정도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17개사 중에 상장사로서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5개 회사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테마를 설명드리긴 하지만 차트가 지금 우하향으로 계속 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무래도 우하향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급등 나올 재료를 낀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윗꼬리 달고 확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물려있던 사람들이 빠르게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합권 차트 혹은 상승 추세 차트가 가장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5개 종목 차트 한번 싹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전쟁 속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르면 다음 달부터 착수한다. 기업들 쟁거름. 역시나 뭐 지금 현재 나오는 부분들이 사우디, 뭐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종목들이 많죠. 결론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120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됐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음 달부터 착수. 빠르면. 그러면 빠르면이에요. 빠르면. 자, 그러면 이번 달에는 이제 물 건너갔고. 자, 다음 달부터 준비를 서서히 해봐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석이 껴있습니다. 추석 연휴 껴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10월 9일날 또 한글날이 있어요. 자, 그러면 추석 끝나고 이때부터, 한글날 이전부터 서서히 보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지.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지금 다 망가진 에너지 인프라 지금 50%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뭐 하겠어요? 원전. 그죠? 원전 쪽.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원전은 또 폴란드랑도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재료가 아니라 좀 수출까지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전력기기 당연히 중요하겠죠. 변압기 쪽 뭐 이런 것들, 전선 이런 것들 다시 다 깔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재건 관련된 거, 우리 뭐 다 잘 아는 것들 있잖아요. 뭐 히림, 유신, 한미글로벌, SY 이런 것들, 그죠? 재건 관련된 것들, 건설기계, 뭐 DY 파워, HD 현대 건설기계, 그죠? 이런 것들, 두산밥캐, 이런 종목들도 또 관심을 좀 두셔야 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은 굉장히 큰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종목, 관심 종목으로 좀 등록을 해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추석 끝나고 서서히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준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천천히 준비해도 만약에 지금부터 준비하면 예를 들어 30%의 기대 수익이 되지만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바에 추석 지나고 10%, 15% 먹더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준비하자. 왜? 추석 동안 또 미국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하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휴장일이 좀 길면 길수록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좀 줄어들고 보수적이 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그 동안 벌어졌었던 여러 가지 일련된 사건들이 한 번의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연휴 이후의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특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자, 인베스팅,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크게 걱정하실 분야는 아니죠, 사실. 시장에 따라서 비중을 갑자기 축소했다, 비중 갑자기 늘렸다가, 인베스팅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분할 매수로 모아나가면서 비중을 늘리고 수익에 대한 극대화 과정을 하는 것이 인베스팅. 반면에, 지금 이제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현금 확보하고 3% 수익이든 2% 수익이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트레이딩 영역이에요. 그쵸?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추석 이전에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조금 더 늘려놓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참여하신 분들은 오늘도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자는 의미에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자 유튜브에 댓글로 직접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 지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